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오늘은 뉴스톱 김준일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주목할 뉴스 첫 번째는 뭔가요? 예, 중도 잡기 시동. 먼저 국민의힘으로 가는 건가요? 예, 양당 선대위가 진용을 갖추면서 본격적으로 중도 표심 잡기에 들어갔는데요. 네. 키워드는 코로나 피해 보상과 민생입니다. 어제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윤석열 후보 1호 공약으로 약자와의 동행을 언급했죠. 네. 김 총괄위원장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경제적으로 황폐해진 사람들을 어떻게 소생시킬 수 있느냐가 1호 공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윤석열 후보도 어제 선대위 출범식에서 차기 정부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코로나에 의한 빈곤과의 전쟁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조만간 1호 공약을 선보인다는 계획인데요. 이에 대응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민생과 경제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 어제 오전 전국민 선대위 모두 발언에서 이재명 후보가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이 정말 쥐꼬리다. 그 피해를 완전히 보상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후 2시에 정책의원총회에서는 민주당은 부동산 개발 이익 환수법, 네. 일명 대장동 환수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통과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요. 그 소상공인 지원이 정말 쥐꼬리다. 이게 이제 도표까지 옆에 놓고 후보가 굉장히 힘주어서 설명을 했어요. 그것과 또 요즘 이재명 후보가 거듭 이 이른바 조국 사태에 대해서 사과를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 또 정책 제안을 했던 것에 대해 별로 여론이 좋지 않은 것들은 철회를 하는 모습들, 뭐 이런 걸 보면서 어떤 후보의 행보가 좀 바뀌었다, 변화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먼저 이제 야당으로 가면은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죠. 위원장은 일관되게 얘기를 했던 거는 지금 약자와의 동행, 코로나19 손실 보상이 확대돼야 된다 그러면서 100조 원 얘기까지 언론 인터뷰에서 이제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의제로 돼야 된다라는 거고, 윤석열 후보도 어제 이제 화답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제 JTBC가 뭐 1호 공약에 대해서 뭐 이제 좀 취재를 했나 본데, 전방이 코로나 대책이다. 그래서 일단은 코로나 대책은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방역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이를테면 일률전 영업 제한으로 자영업자 타격이 많은데 이거를 좀 분류를 해서 이를테면 평수, 뭐 환기 시설 이런 걸로 핀셋으로 규제를 하겠다, 뭐 이런 거를 포함을 하면서 또 이제 100조 원 뭐 가까운 그런 지원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재명 후보가 특히 좀 눈에 많이 띄어요. 뭐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속적으로 지금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 얘기를 했고요. 사실 이제 정부의 어떤 소상공인 피해 지원이 적다라는 거는 일관되게 얘기를 해왔죠, 지금까지. 네, 근데 쥐꼬리 뭐 이런 표현이 사실 좀 눈에 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강조를 한 느낌이었어요. 강조를 한 네. 거죠. 속꼬리도 아니고 쥐꼬리라고 하면 진짜 적다라는 느낌. 그게 다른 나라의 어떤 지원 그거를 표로 만들어 가지고 비교까지 해가면서 조목조목 얘기를 했거든요. 이에 앞서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를테면은 좀 중도를 잡겠다라는 거. 예를 들면은 지난 그 전북 지역에서 유세에서는 사법고시 일부 부활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리고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이거는 여당 내에서 약간 논란이 있었지만은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은 중도 진영에 좀 더 온건한 모습으로 다가가려는데 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양당 양 후보가 모두 지금 중도 잡기, 중도 표심 잡기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확연히 드러난다는 거죠. 선거는 중도죠. 이제 일단 중도를 잡느냐가 중원의 광활한 표심을 잡는 게 항상 관건이 됐고요. 어제 이제 개발이익 환수법을 이제 여당이 당론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어저께 논의를 한 것들이, 여당이 논의를 한 게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전두환 재산추징법, 농지 투기 방지법, 이런 것들이 전부 이재명 후보가 언급을 한 것들. 그러니까 이재명표 개혁 입법에 여당이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렇게 된 거고, 다만 나머지는 조금 더 논의를 해보겠다라는 거고, 개발이익 환수법은 강하게 추진을 하겠다. 근데 지금도 한 25% 정도는 민간이 못 가져가, 더 이상 못 가져가게 이제 제한이 있는데, 그렇죠. 25% 그거를 50%로 올리겠다라는 거예요, 여당이. 근데 야당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미온적이라서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중도 표심 잡기가 어제 두드러지게 보였던 하루고, 두 번째 뉴스는 뭐죠? 예.
인재 영입 끊이지 않는 논란들. 네, 정치권의 인재 영입도 큰 논란이에요. 양당이 다 그래요 지금. 예, 이번엔 국민의힘 인재 영입 과정에서 좀 잡음이 났는데요. 국민의힘은 피부과 의사 함익병 씨를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내정했다가 논란이자 7시간 만에 취소를 했습니다. 예. 함 씨는 2014년 월간 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여자는 4분의 3만 권리를 행사해야 된다. 독재가 무조건 나쁘다는 것도 하나의 도그마라고 말한 것이 알려지면서 이제 논란이 커졌는데요. 네. 이 발언은 당시는 물론 2017년에도 이미 논란이 됐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부실 검증이다라는 검색만 해봐도 포털에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고요. 또 공동선대위원장에 임명된 30대 청년이죠. 일명 비니좌라고 불리는 노재승 블랙워터포트 대표의 과거 SNS 발언도 논란이 됐는데요. 뭘 썼습니까? 노 씨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우파 좀 시각에서 좀 조명한 그 다큐멘터리에다가 댓글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대한민국 성역화 1대장 그리고 이승만은 신이 보낸 구원자 민주노총 집회의 실탄 사용 뭐 이런 것들을 좀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좀 여당에서는 강하게 지금 비판 성명을 낸 상황이고요. 예. 이재명 후보가 발언한 비천한 집안이라는 표현을 놓고도 여야가 지금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게 주말에 군산 즉석 연설에서 이재명 후보가 했던 발언이죠.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 출신이 비천하다. 비천한 집안이라서 주변에 뒤지면 더러운 게 많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좀 안타까운 가정사들도 많이 그 앞에 공개를 했고요.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감성팔이다. 국민 비하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맹공을 퍼부었고요. 가난하게 큰 사람은 모두 형수에게 욕하고 조폭 살인자 변호하느냐 이런 발언도 국민의힘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요. 그 최백은 교수 이분이 민주당 캠프에서 역할을 하던 분인데 직책을 가지고 사퇴를 했다는 것도 어제 관심사였어요. 예, 어제 갑자기 SNS에 본인의 SNS에 올렸어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기본사회위원회 공동위원장직을 맡고 있었죠.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 경제특보다 경제참모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소득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을 해왔던 분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오늘부로 선대위 모든 자리에서 물러나 선생 본연의 위치로 돌아가고자 한다. 위원장직 사퇴에 대해 어떠한 억측도 사양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백의종군하겠다 뭐 이런 건데 뭐 이제 여러 가지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오히려 억측을 사양한다고 하니까 좀 관측들이 여러 개가 본인은 억측 사양한다 그랬는데 사양하니까 또 더 억측들이 나와요. 근데 가장 이제 유력한 얘기는 그 조동현 전 위원장, 그 공동 선대위원장과 이수정 위원장은 이제 비교를 하면서 사진 두 개를 놓고 차이는 딱 한마디 했었거든요. 그게 논란이 되니까 그 차이가 뭐 외모를 비교한 거는 아니고 뭐 이런 것들. 그 외에도 이런저런 뭐 이제 SNS에서 활동들이 좀 당에 전체적으로 부담을 주고 있다. 캠프에 부담을 주고 있다. 이래서 좀 사퇴를 하게 된 것이 아닌가. 결국은 조동현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사퇴를 하게 됐고 그러면서 당이 좀 궁색하게 됐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근데 거기에서 뭐 선제적으로 뭐 차이는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조금 이런 논란을 키웠다라는 어떤 책임론이 좀 여당 내에서 불거진 거 아닌가 이런 관측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이재명 캠프, 그러니까 민주당 선대위의 공동선대위원장 맡고 계시죠. 박용진 의원 출연합니다. 잠시 후에 이런저런 이야기들 같이 나눠보도록 하죠. 뉴스연구소 다음으로 갑니다. 네, 연기는 없다. 연기는 없다. 무슨 연기요? 예, 청소년 방역 패스를 둘러싸고 논란이 가요되고 있는데요. 방역 패스. 지금까지는 사실은 방역 패스가 필요한 곳이라고 할지라도 청소년들은 예외였는데 이제 2월부터는 청소년도 적용한다. 예. 그런데 거기에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 PC방 이런 게 다 포함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논란이 가열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부모 단체에서는 학습권 침해와 사실상 백신 강요다라는 이유로 철회를 주장하고 있는데 정부는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어제 밝혔습니다. 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어제 언론 브리핑을 했는데 청소년의 코로나19 감염에서 보호하는 가치를 높게 봤을 때 학습권에 대한 권한보다 보호라는 공익적 측면이 더 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년 2월부터 방금 말씀하신 그 방역 패스를 그런 식당, 카페, 학원, 도서관 이런 데에 다 적용하겠다라고 얘기를 이제 다시 했고요. 근데 이제 학부모 단체, 학원 특히 이제 반발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학부모 단체 등 60여 개 단체는 오는 9일에 교육부와 질병관리청 앞에서
청소년 방역 패스 적용 철회를 요구하는 항의 집회를 열겠다라고 지금 밝힌 상황이에요. 학원 총연합회도 학원 죽이기다라고 하면서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고요. 네. 이게 그러니까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이 교육계 쪽은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와 정교조 예. 그리고 참교육 학부모에도 비판 성명을 냈어요. 그러니까 왜 그 이제 교육계 뭐 학부모 쪽 시민단체 중에도 보수가 있고 좀 진보가 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예, 양쪽이 다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부와 방역당국은 13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학교에 가가지고 예. 방문 접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이제 유도를 한다는 방침인데 그때 당시에 또 혹시 물리적 충돌이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우려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한편 어제 확인된 신종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이죠. 오미크론 확진자가 총 24명이 됐습니다. 어저께 그냥 그제 발표된 거는 12명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두 배가 됐어요. 하루 만에. 그러네요. 그래서 그 12명 중에 새로 확인된 12명 중에 10명은 이거 인천 40대 부부에서 지금 비롯된 것인데 지금 수도권 확산도 서울 확산도 지금 시간 문제다. 지금은 인천 쪽에 많이 있지만은 특히 이제 그 대학생들이 일부 거기에 참여해서 지금 의심 환자로 지금 분류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오늘 조간신문 일면을 제가 쭉 보니까 선별검사소마다 줄이 엄청 길어요. 그 사진들을 많이들 실었던데 1km까지 줄을 서는 경우까지 있다고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오미크론이라는 게 공기 중 감염 우려도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어제 몇 개 그러니까 상황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오미크론에 감염된 그 식당을 운영하는 30대 여성이 네. 지금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오미크론 감염자하고 식당에서 마주친 거예요. 근데 실제 마주친 접촉한 시간은 1분밖에 안 되고 두 사람 다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은 이거는 공기 중 감염 아니냐? 아니면은 거기에서 식탁에 뭐 비말이 남아 있는데 감염이 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홍콩에서도 예전에 이게 공기 감염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른 방에서 격리 중인데 옆 방으로 옮겼다. 접촉을 안 했는데 확진이 됐다라고 한다라면은 전파력 하나만은 지금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지금 5차 감염까지 나왔거든요. 5차 감염이요? 예, 현재 5차 감염까지 건너서. 예. 그러니까 지금 1.8일마다 새로운 전파가 일어났는데 델타 변이 같은 경우에는 빠르면 2일마다 전파가 일어났거든요. 델타 변이보다 더 빠르다라는 거는 좀 데이터로 어느 정도 입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파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는 이거는 이제 팩트가 된 것 같고 문제는 치명률이잖아요. 진짜 얘가 전파력도 강한데 치명률까지 심각하기까지 한가? 요건지 아니면 전파력 강한 대신 감기처럼 약하게 지나간다. 그래서 이것이 우세종이 되면은 오히려 코로나19는 퇴치가 될 것이다. 어느 이론에 더 힘이 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데이터가 너무 작고요. 일단은 중증 지금도 고령자나 백신 접종 안 한 분들이 지금 굉장히 중증 환자로 가고 있잖아요. 네. 그 비율이 좀 더 데이터가 많이 쌓이면 알 수 있을 텐데 지금은 뭐 좀 증세가 전체적으로 확진자도 오미크론 확진자들 증세가 전체적으로 가볍다라는 거는 대체적인 중론인데 좀 더 현재까지는 근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부디 정말 감기처럼 지나가는 오미크론이 되기를 바라면서 하지만 방심은 금물입니다. 아직은 모릅니다. 오늘 2부에서는요. 청소년 방역 백신에 대한 학부모들의 입장은 뭔지 또 전문가의 생각은 어떤지 다 들어보고 여러분 판단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